근데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가지 딱 획기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평촌에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여드름 환자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여드름 환자 많아요. 그 여드름도 스트레스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지나간 뒤에 남는 흉터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많으시죠. 이 흉터 진짜 없어질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드름 흉터는 잘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치료를 받아야 되나? 그래도 받아야 되죠. 흉터 생기면 끝이래, 이게 방법이 없대, 이런 얘기들도 많고 너무 좌절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너무 흉터 생겼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드름 흉터가 이렇게 생겨버렸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게 되면 흉터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났다 싶으면 너무 손으로 많이 건드리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든 염증이 흉터로 넘어가지 않게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약을 먹든 뭐 병원에서 압출을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막 복잡하고 비용이 비싸진 않으니까 다들 여드름이 났다 싶으면 염증성 있을 때 어떻게든 잘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것도 못해도 또 흉터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피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뭐 내가 진짜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을 잘 흘려보내시면 또 흉터는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의 각질이 턴오버가 되고 콜라겐이 합성이 되면서 흉터가 자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일단 너무 흉터 생겼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여드름이 나고 나면 좀 그 부위에 염증이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좀 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드름 홍조나 여드름 붉은 자국이라고 하거나,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색깔이 까맣게 변하면서 색소 침착이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여드름 자국, 여드름 색소 침착 이런 단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잘 좋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이 붉은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결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우리가 뭐 시중에 약국에서 흔히 파는 뭐 노스카나 겔 같은 여드름 흉터 크림도 도움이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 뭐 레이저 토닝이나 그다음에 혈관 레이저, 가볍게는 뭐 먹는 약, 바르는 약으로 일정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드름 붉은 자국이나 이런 색소 침착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나시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단계에서는 일단 보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정에서는 도움이 되세요. 겉을 좀 촉촉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수분이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피부 재생 성분들이 막 순환을 하기가 좋거든요. 여기 있던 부분들의 재생 성분들이 흉터로 잘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습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피부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흉터가 남는 게 밑에 있는 토양이 건강해지면 아무래도 흉터가 재생이 잘 되니까, 우리가 흔하게 피부 흉터나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멀티비타민, 비타민 A, B, E, 그 다음에 아연, 인산, 종합 비타민 같은 것도 잘 챙겨 드시면 피부의 콜라겐 합성이 많이 좋아지고 엘라스틴 합성이 좋아져서 흉터가 빨리 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터는 아까 말했던 그런 단순히 뭐 홍조나 약간 색소 침착 말고 어쩔 수 없이 이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피부 진피층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 진피 부분의 아래쪽이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같은 걸 하고 나면 이렇게 폐허가 생기듯이 이 피부 진피가 이렇게 샤프하게 깔리는 아이스피크 흉터라든지 좀 넓고 이렇게 부드럽게 깔리는 롤링 스카, 혹은 이렇게 박스 형태로 이렇게 탁 깎여버리는 박스 스카, 그러니까 모양은 좀 다양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게 표피가 아니라 진피의 손상을 일으켜서 생기는 그런 흉터들이 의사분들도 고민도 많고 환자분들도 고민도 많고, 여기 조금 해결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파인 흉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인 흉터의 기본 원칙은 파인 부분을 좀 위로 끌어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인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सब시전이라고 해서 피부 밑에 있는 끌어당기는 그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나 섬유세포들을 좀 끊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흉터들이 그렇게 밑에 끌어당겨서 생기는 흉터만 생기는 건 아니어가지고 단일 치료로 이렇게 확 좋은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흔하게 뭐 프락셀이라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다시 상처를 많이 내는 거예요. 피부에다가 각진 부분을 상처를 내서 레이저로 이렇게 태워주고 피부를 다시 한번 손상을 시켜서 다시 피부가 재생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서 좀 위로 끌어올리는 프락셀
시술이란 시술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단점이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내 피부는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손상되는 부분도 많아서 민감해진다든지 홍조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너무 레이저로 윗부분을 공격적으로 긁어내거나 상처내는 것보다는 파여있는 부분에다가 뭔가를 채워줘서 위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때 넣어주는 게 뭐 콜라겐이라든지 피부 재생 성분이라든지 피부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을 합성해주는 이 섬유화 세포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입을 해서 피부를 위로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성분들은 피부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좀 영양분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자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상태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어떤 영양분이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콜라겐을 합성할 때 중요한 성분들이 비타민 A, 뭐 비타민 E, 비타민 C 이런 비타민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항산화 성분들,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합성을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영양제 같은 거 안 챙겨 먹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복용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삶은 달걀이라든지 블루베리, 연어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콜라겐 합성이 많이 유발이 되니까 일단은 이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가 어떤 피부과적인 시술을 하던지 간에 효과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이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들을 조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드름 흉터가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분명히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죠. 이게 시간이랑 비용 같은 게. 그래서 이 여드름 흉터 치료 꼭만 하면 비용은 비싼데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 이런 건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런 시술은 거든요. 이게 오히려 또 너무 공격적으로 강하게 어떻게든 한 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피부가 한 번 손상이 잘못되게 돼버리면 이게 나중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좀 긍정적인 바른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입장에서 이게 너무 비용적인 시간적인 부담이 된다 싶은 거는 조금 배제하고 이 모두가 주어진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 흉터만을 위해서 삶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일상생활도 가능하면서 내가 도움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과 어떤 뭐 시술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주어진 상황과 내가 주어진 현재 포인트 그리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의료진이랑 잘 상의해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이 흉터라고 하는 게 이 매끈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철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봤을 땐 좀 잘 안 보이고 가까이서 봤을 때 좀 보이게 하는 게 흉터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내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가까이서 보지 다른 사람이 내 얼굴 이렇게 막 들여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조금 편해 보인다. 인상이 그렇게 굴곡져 보이지 않고 좀 평온해 보인다.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피부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흉터도 조금 개선이 되면서 다른 부분들을 조금 채워서 해주면 흉터에 집중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피부가 좀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게 하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게 흉터뿐만이 아니라 내 피부 자체를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그 유튜브에서 에어젯이라는 그런 맞아요. 시술이 많이 좀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맞아요. 병원에서도 혹시 에어젯 시술하시나요? 저희는 안 해요. 피부는 도움이 당연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흉터 치료의 방법이 정말 뭐 민간요법까지 친다면 거의 한 1000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가지 딱 획기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거에 통해서 임상적인 뭐 결과들도 나오는데 아직은 완벽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어젯 같은 것도 피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끊어주면서 재생성분을 넣어주는 개념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이게 여드름 흉터가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이렇게 피부가 탁 매끈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트렌드를 쫓아서 하기보다는 내 수준에 맞게 내 생활에 맞게 좀 필요한 거를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든 해결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건 없습니다. 병원에서 꼭 레이저 치료를 해야만 흉터가 없어진다든지 안 하면 내가 이 피부가 평생 간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다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봄바탕 피부에 있는 영양분 토양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몸을 챙기다 보면 그 피부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개선된 상황이 되고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예쁜 피부 되세요.